그 노파, 그냥 공원에서 노래 부르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묵은 감정을 울리는 기타 소리, 세상을 피해 숨겨뒀던 목소리 하나가 어느 날 조용히 세상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낯설게 들리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그 음색 말이에요. 어쩌면 당신도 어릴 적 누군가의 무릎 위에서 그 노래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경입니다. 올해 68이고요. 지금은 서울 외곽 작은 공원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단층집, 마당도 없고 창문도 작지만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 하루는 조용히 흐릅니다. 아침이면 혼자 일어나 작은 라디오에 손을 대고 늘 틀어놓는 방송국 주파수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소리보다도 다른 걸 더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기타 소리입니다. 제가 치는 제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나무 울림의 소리요. 그 기타는 젊은 시절 친구에게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한때는 꿈이었고, 한때는 짐이었고, 지금은 제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손에 쥐는 물건은 딱 두 가지예요. 찻잔과 기타. 하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는 마음을 꺼내게 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날 공원 벤치에 앉아 기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예전 같진 않아도 기억은 손끝을 따라옵니다. 몇 개의 코드를 튕기니 그 옆을 지나던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연주하던 곡의 끝을 따라 입술을 살짝 움직였던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는 1970년대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던 곡이었고 제가 만들었던 첫 자작곡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고 무대 위에서도 조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래는 있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세상과 연결되던 익명이라는 보호막 안에 짧은 전성기였죠. 공원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끔 발걸음을 늦춥니다. 노인들은 멀찍이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금세 웃고 지나갑니다. 누구도 묻지 않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저 하루를 채우기 위해 기타를 쳤지만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기타 소리는 마치 저보다 먼저 말을 걸어주는 존재 같아요. 그 안에서 묵은 마음들이 풀리고 지나간 시간들이 천천히 되돌아옵니다. 어쩌면 제가 다시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가 이 작은 공원 벤치 위에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이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목소리. 그게 다시 떠오르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청년 하나가 제 앞에 섰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칫했고 결국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 노래 혹시 어머니가 자주 부르시던 곡 아니냐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기타를 놓지 못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조금 더 서두릅니다. 누군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기대, 아무도 없더라도 괜찮다는 평온,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간이 제겐 선물입니다. 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어쩌면 라디오보다 더 진하게, 어쩌면 기억보다 더 선명하게 당신의 마음에도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익숙하냐고요? 그 아이가 한 말이에요. 제 노래를 듣고 울음을 꾹 참고 말했죠. 이상하게 저도 그 말이 익숙했습니다. 청년은 며칠째 같은 시간에 공원에 왔습니다. 멀찍이 앉아있거나 제가 노래를 시작할 때쯤 벤치 끝자락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앉은 자리에서 느껴졌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처음 말을 건 날은 조금 흐린 오후였습니다. 기타를 덮고 일어서려던 순간
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혹시 이 곡 옛날에 라디오에서 나왔던 그 곡 아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조용히 앉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낡은 테이프였어요. 라디오 녹음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매일 틀어주셨다면서 자신은 그걸 들으며 잠이 들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손에 든 건 30년도 더 된 테이프였고 그 속에 녹음된 목소리는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오래된 노래일 뿐이라고요. 그 청년은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시간이 날 때면 이 공원에 들른다고 했고 이제는 제 노래를 들으러 오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일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떠올리는지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노래가 누군가의 기억에 닿는다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며칠 후 그는 다시 테이프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제 앞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이 노래 어르신이 만드신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타를 들고 짧게 연주해 보였습니다. 코드도 리듬도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 곡과 완전히 같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저에게 새로운 곡을 물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노래, 친척 어른의 혼잣말 속에 담겼던 멜로디, 자신의 과거가 담긴 조각들 말이에요. 저는 그 조각들을 들으며 내가 정말 그 시절 사람들의 곁에 있었구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제 노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불리게 되었고, 다시 기다려지게 되었고, 다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죠. 노래는 그렇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기억해줘야, 누군가가 그리워해야 비로소 소리가 되는 거더군요. 이젠 그 청년이 오지 않아도 그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영상, 내가 부끄러워 피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만 명이 보고 있다네요. 그 누구도 찾지 않던 그 노래가 이젠 사람들 입에서 다시 불리고 있다네요. 청년은 말없이 기타 곁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같은 벤치, 같은 그림자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오후였고 저는 여느 때처럼 기타를 조율한 뒤 처음 만든 곡을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그 화면에 저의 모습이 담겨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노래를 녹음해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다는 사실을요. 몇 시간 뒤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큰 반응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아무 태그 없이 단지 노파 한 명의 노래뿐이었는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댓글에 이 노래 어릴 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곡 같다고 썼고 어떤 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흥얼거리던 멜로디라며 자신도 모르게 울었다고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노래가 단지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늦게서야 다시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은 잊히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며칠 후엔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으로 활동하던 옛 시절 제가 만들었던 몇몇 곡이 아직도 사연 소개 BGM으로 쓰이고 있다며 혹시 직접 만나뵐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으로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젊은 날의 나는 이름 없이도 노래할 수 있었지만
이젠 이름을 말하라고 하니까 왠지 그게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달래주는 기회가 된다면 감추기만 하는 것보다 조금은 보여줘도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라디오 사연을 들으며 혼자 방 안에서 울던 밤, 누군가는 제 노래를 통해 그 시간들을 지나갔다는 걸 그제야 조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내세우진 않아도 내 목소리가 사람들 마음을 두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공원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벤치 앞에서 조용히 서서 노래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어떤 이는 꽃다발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다고. 그 노래 안에서 잊고 살았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요. 그날 저는 기타를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더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이젠 부끄럽지 않았고 이 노래가 내 인생을 다시 꺼내주는 일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제 거 맞아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남이 불러줘도 제가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목소리를 내지 않은 벌이었고 그 이름을 숨긴 채 살아온 제 방식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정중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이 퍼진 뒤 저와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과거 라디오 녹음 테이프와 익명 작사 작곡자의 기록에서 제 흔적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고 그 이름 앞에 다시 서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라디오국은 기념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 노래와 이야기를 함께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목소리만 남긴 채 사라졌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며칠 동안 공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타 케이스만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안엔 한때 저를 지탱하던 모든 게 있었으니까요.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한 건 누구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지를 쓸 수 없던 시절, 소리로 안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밤늦게 돌아온 사람에게 밥 대신 내어놓던 작은 마음이었고 아무 말 없이 떠난 이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노래가 상품처럼 불리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입을 거쳐 제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나중엔 무력해졌습니다. 내 이름 없이 울려 퍼지는 노래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만든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장을 찍지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그저 기타를 덮었습니다. 내가 만든 곡인데도 내가 들을 수 없던 세월이 꽤 길었습니다.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살던 사람이 스스로를 지워가는 일이 어쩌면 더 용기 있는 선택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의 제 노래가 다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면 그 이름을 조금은 꺼내도 되지 않겠느냐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저 짧은 인터뷰 정도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고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사실 자신도 없었습니다. 녹음 당일 작은 녹음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는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주는 목소리 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말했다고 믿지 못할 만큼 조용히, 길게,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그 시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불렸던 곡들, 밤마다 울리던 사연들, 어떤 순간에는 제 목소리만 듣고 살아낼 힘을 얻었다는 청취자들까지. 그 말이 끝나고 방송 작가는 말했습니다. 이름이 없었기에 더 깊이 남았던 목소리였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기타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줄을 튕기며 그때 불렀던 그 멜로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과거의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저 자신의 일부였고,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감각이었습니다. 그 벤치, 지금은 제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앉아 있고, 어떤 날은 누군가 꽃을 놓고 갑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없어도 이젠 노래가 먼저 앉아 있더군요. 공원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작은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익숙한 얼굴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더군요. 청년이었고 기타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천천히 손끝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치는 곡은 제가 예전에 흥얼거렸던 멜로디였습니다. 한음, 한음 따라오듯 그 곡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조심스레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에 조용히 앉기 시작한 건 그날부터였습니다. 누군가는 박자를 맞췄고, 누군가는 어깨를 살짝 흔들었고, 또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소리를 맞이했습니다. 기타 하나에서 시작된 모임은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처음엔 3명이던 자리가 이젠 10명이 되었고 10명은 곧 20명이 되었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생겼고 예전에 하모니카를 배웠다며 먼지를 털고 다시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멀리 사는 사람은 퇴근길에 들른다며 매주 시간을 냈습니다. 누가 주최하지 않았고 어떤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래를 듣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모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가 나간 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시절의 사연을 말해주는 이도 있었고 지금도 제 노래를 듣는다며 녹음본을 보내오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공원까지 찾아와 직접 기타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곳에 오고 싶었다고. 그 노래가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어떤 날은 사람들이 작은 음료를 돌려주며 조용히 웃었고 어떤 날은 기타를 둘러매고 춤을 추는 아이들이 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이젠 제가 기타를 치지 않아도 노래는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건 무대가 아닌 자리에서 시작됐고 관객이 아닌 친구들로 채워졌습니다. 가끔 저는 벤치 한쪽에 조용히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내가 떠난 세월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노래는 잊힌 줄 알았고 그 이름은 묻힌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먼저 입을 열고 그 시절을 기억해 줍니다. 어떤 이는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 힘든 밤을 당신 노래로 견뎠다고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처음으로 이 노래가 누군가의 기억이 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젠 공원이 그저 쉬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억이 모이고 목소리가 피어나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그 자리에 갑니다. 기타를 챙기지 않는 날도 있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 날도 있지만 그 자리에 가면 누군가는 기타를 들고 누군가는 흥얼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 이제야 꺼내는데 누군가는 그걸 빌미로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숨었는지, 왜 사라졌는지,
왜 지금에야 나타났는지를요. 공원 모임은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기타 수업이 열렸고 주말마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곡을 나누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누구 하나 앞에 나서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서로의 소리를 들어주는 공간이 되어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언론이라고 소개한 목소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70년대에 실종된 작곡가 미경 씨가 맞느냐고요. 그리고 왜 이름 없이 활동했고 왜 다시 모습을 드러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기사와 동의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그저 공원에서 노래를 했을 뿐이고 한 청년이 올린 영상 하나가 시작이었을 뿐인데 이젠 제가 모든 걸 해명해야 할 사람처럼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SNS에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익명 계정이었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때 지워진 목소리라 불리던 작곡가가 사라진 이유는 계약 불이행 때문이었다고요. 함께 작업했던 가수가 녹음 직전 갑자기 곡을 바꿨고 그게 충돌의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절반은요. 그 곡은 제가 만든 게 맞았고 사연이 얽히긴 했지만 누구를 탓하려고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가 다른 이의 입을 통해 다른 감정으로 불릴 때 제가 그 노래를 낯설게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목소리가 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군요. 누군가는 사기라 했고 누군가는 자기적인 복귀라 했습니다. 제게는 평생을 묻은 음악이었지만 그들에겐 뉴스거리 하나였던 셈입니다. 공원에서도 그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괜찮다며 웃던 이들도 어느 순간 조심스러운 눈빛을 건넸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낸 채 제 기타 소리를 녹음하며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노래를 줄였습니다. 기타를 들고 나가긴 했지만 손끝이 떨렸고 줄을 튕길 용기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시선이 제 등을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청년도 조심스레 묻더군요. 괜찮으시냐고 힘드시면 잠시 쉬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이미 저를 지켜야 할 사람처럼 여긴다는 걸 느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창 너머로 공원의 벤치가 흐릿하게 보였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제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처럼 그냥 노래만 남기면 안 될까? 사람에게 붙은 이름이나 사연은 빼고 그저 기타와 목소리만 남기면 다시 조용한 하루가 오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다음 날 공원 벤치 위에 놓인 쪽지 하나가 저를 다시 앉히게 했습니다. 노란 종이에 조심스럽게 적힌 글귀, 그건 어린아이의 글씨 같았습니다. 할머니 노래는 엄마 냄새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려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노래는 따뜻했어요. 그 글을 읽고 나니 어떤 해명도 어떤 시선도 잠시 접어두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노래 누가 만들었는진 몰라도 좋다고요. 그 말이 이렇게 고맙게 들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누군가 알아주는 것도 좋지만 몰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따뜻한 일이더군요. 다시 기타를 꺼낸 건 그 쪽지를 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펼쳐보고 눈으로 한 글자씩 따라 읽고서야 손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는 그대로였고 줄은 조금 풀려 있었지만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 다시 들어도 괜찮다는 확신,
그 두 가지가 발걸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벤치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눈빛, 무언가를 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 그게 무대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타를 조용히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말 대신 멜로디로, 설명 대신 음으로 내가 이곳에 다시 왔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저 함께 숨을 맞춰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무대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이들은 관객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펴는 이도 있었고 후드 모자를 눌러 쓴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조용히 그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잊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만히 사라졌던 시간들, 이젠 그 시간을 되돌리기보다 그 자리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고 다큐멘터리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전설의 복귀라며 한 달 동안 제 노래를 테마로 특집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방송보다 중요했고 공원에 울리는 이 소리가 카메라보다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젠 누구도 선생님을 지우지 못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날 지우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나를 지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으니까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남기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조용한 하루를 채워주는 하나의 소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람은 작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 목소리가 다시 울리고 있다는 것. 그걸로 나는 충분히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다시 기타줄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그 고통마저도 지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저는 벤치에 남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만 불러도 된다고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그 말이 마치 누군가가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내리지 않은 마침표를 이젠 제가 천천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원엔 여전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타 소리는 이어졌고 아이들의 웃음도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기타를 꺼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저 없이도 사람들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각자의 노래를 나누고 한 주가 지나면 지난주보다 더 많은 멜로디가 생깁니다. 이젠 제가 튕기지 않아도 그 곡이 울립니다. 한 아이가 따라치고 어느 청년은 노랫말을 새로 붙였습니다. 그건 그들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더 소중해졌습니다. 며칠 전 공원 벤치 옆에 작은 나무 간판이 생겼습니다. 누가 세웠는진 몰라도 그 위엔 조심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기타 소리가 자라난 곳입니다. 노래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기억은 다시 걸음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컥하기보단 조용했습니다. 이젠 놓아도 된다는 마음이 아주 작고 단단하게 안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기타는 여전히 손에 있습니다. 다만 매일 들진 않습니다. 어느 날은 그 소리를 듣기만 하고 어느 날은 그림자처럼 곁에만 머뭅니다. 라디오에선 여전히 그 시절의 노래들이 흘러나옵니다. 가끔 내 목소리가 나올 때면
창문 너머 바람소리에 겹쳐지는 그 음색을 따라 혼잣말처럼 입을 움직입니다. 청년은 요즘 기타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불렀던 곡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기억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가 이 소리를 이어갈 차례라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젠 제 목소리가 누군가의 하루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이들이 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는 저보다 더 잘하고 어떤 이는 다른 감정으로 곡을 다시 써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처음 기타를 꺼냈던 제 마음, 작은 소리로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었던 그 마음은 조금은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공원을 매일 찾진 않습니다. 가끔은 걸음을 늦추고 멀리서 그 자리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기타를 둘러맨 아이, 노래를 부르다 울컥한 어른, 모두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걸어갑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그 노래가 남아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뭐 하실 거냐고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들을 거라고요. 이젠 내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노래를 조용히 듣고 싶다고요. 그게 제 마지막 노래입니다. 기억이 되길 바라지 않지만 남는다면 소리 하나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한번 마음에 스민 소리는 오래 남는 법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갔지만 남겨진 그 한 곡은 지금도 누군가의 하루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으로 다음 소리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